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2003년도서부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. 2003년도에 제1회 시험을 치르게 됐고요. 매년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러서 작년이죠. 작년에 19회 시험을 받고 내년 아마 1월이나 2월쯤 20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그렇죠. 벌써 20년이나 됐어요. 시험이. 20회 시험을 치르게 되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도 그 20회 시험에 이제 응시자분들이 되시겠죠. 마음이 좀 새롭지 않으세요, 여러분? 자, 이 시험은요,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점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, 그 점수 충족 방법이 다 여러 가지 시험들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 이런 거죠.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, 이 시험은 과목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나요?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시험은 과목이 3개입니다. 여러분 8개 과목으로 알고 계신데,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, 과목은 몇 개다? 3과목이다. 3개의 과목이 있다. 8개로 알고 있었었는데. 자, 3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기초 과목입니다.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목이고,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 있습니다. 실천론이 아니고요.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목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입니다. 난 8개인 줄 알고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과목이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.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자, 보면 이 사회복지 기초 안에 이게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과목으로 알고 계신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. 과목 안에 영역이 있어요.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 과목 안에 우리 잘 아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고,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사론. 자, 이 2개 영역을 합해서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? 자,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고요. 그리고 실천 기술론이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론이 있죠. 이게 영역입니다. 과목이 아니고. 그 3개 영역이 모아져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이제 첫 번째 정책론, 사회복지 정책론이 있고, 두 번째가 행정론이 있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가 법제론이 있는 거죠. 3개 과목과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. 뭐가?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. 자, 요 큰 틀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. 자,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,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셔야 됩니다.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? 총점 조건입니다. 총점이라는 게 전체 점수를 의미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자, 과목별 과락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. 과락. 총점과 과락.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줬었을 때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. 자, 총점이라는 건 뭐냐면, 자, 사회복지 기초 실천 정책과 제도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영역들은요, 각 25문제씩 시험을 봐요. 그러면 자, 25 곱하기 총 8개 영역이니까 토탈 몇 개요? 200문제를 보겠죠? 그러면 200점을 총점으로 보는 겁니다. 그런데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총점 조건은 이 200점 중에 60%. 그럼 200이 60%면 몇 점인가요, 여러분? 120점이잖아요. 그렇죠. 120점 이상만 맞춰주시면, 이상입니다. 120점까지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. 120점까지만 맞춰주시면 그럼 총점 조건은 부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0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, 여러분?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조사론부터 시작해서 전체 25문제씩 계산했었을 때 각 영역당 15문제씩만 맞춰주면, 즉 한 영역당 10개씩 틀려줘도 총점 조건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자, 두 번째 과락 조건인데, 이게 중요합니다. 과락 조건. 과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낙방을 얘기합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나 실천이나 정책과 제도가 이게 하나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. 얘가 과목이 아닙니다. 다시 얘기하자면, 자, 사회복지 기초가 합해서 25문제 하면 총 몇 문제예요? 50문제가 되는 거고, 여기 75문제가 되겠죠? 자, 여기에서 40%, 50문제 곱하기 100분의 40이잖아요, 여러분? 예, 그럼 몇 문제죠? 20문제가 되겠죠?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20문제 이상만 맞춰주면, 그럼 과목별 낙방을 당한다, 안 당한다?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사론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.
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요번에 19회 시험 때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1교시에 보게 되는 이 사회복지 기초 과목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 조사론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빵점 맞은 거예요, 조사론을.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절대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. 그래도 몇 점 남습니다. 인행사에서 얘를 빵점 맞고 인행사에서 5개 틀려서 20점을 맞았어요. 그래도 과락이 된다 안 된다? 과락이 안 된다.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? 다시 얘기하자면 이 시험은 과목별 낙방이 존재해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. 없다. 그러니까 과목별 낙방이 아니라 영역별로 빵점이 존재를 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. 자, 요번 19회 시험은요, 60%가 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. 역대 3번째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었었어요. 그 전에 보통 1, 2, 3회 시험 때, 그러니까 시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주 초창기 때는 뭐 당연히 합격률이 좋았겠죠. 그거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? 가장 합격률이 좋았던 시험입니다. 근래 들어서. 특히 7회서부터 시작했던 시험부터는 이렇게 합격률이 좋았던 시험이 없었었어요. 이렇게 합격률이 좋았었는데,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.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에도 확인을 해봤고, 이번 난이도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그것이 문제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시험의 일반적인 합격률은 보통 30%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처럼 특이하게 60%의 합격률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. 평균적인 합격률을 30% 초중반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여러분, 이 시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다시 한번 합격을 위해서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, 합격을 위해서는 총점 조건, 즉 120점 이상 맞춰 주셔야 되고, 또 과락 조건, 과목별, 즉 사회복지 기초나 실천이나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별로 낙방 점수, 즉 40점이죠.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것 이상만 맞춰주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.